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GTX 네. 둔촌에 의해서 이제 GTX는 다 죽었다. 장순원 기자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장순원 기자가 취재하기 전에 네. 좀 부지런히 취재 좀 하고 알려주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개통이에요? 일단 요걸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야, 하죠. 그래.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화면 보시면 요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게 GTX A 노선입니다. 주황색. 저게 제일 먼저 되는 거죠. 예, 요게 제일 먼저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 부분 개통이 되는데 여기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고요. 네. 내년 하반기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야. 이렇게 개통이 됩니다. 연결은 안 되네요, 그럼? 연결을 완전히 연결되는 거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 지금 삼성역에 뭐 위례 신사선도 들어가고 GTX A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고 해갖고 예. 공사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좀 지연이 돼서 아하. 계획상 2028년에 이 GTX A 노선은 다 완전히 연결된다? 다 연결되는. 그럼 강남으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네. 금방. 수서까지만 가고 서울역까지만 가고. 맞습니다. 서울 시내 구간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빨리빨리 하지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면 가서 갈아타는 구조예요. 저게 뚫려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서울역까지 없죠. 가서 서울역까지는 가는 건데. 서울역까지만 가죠. 아니면 수서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028년이 돼야지 뚫린다는 택시 얘기입니다. 타고 가야죠. 아이고야. 그 지하철 타고 가시면 됩니다. 서울역에 되고. 있는 지하철 뚫려 있는 거 있으니까 네. 그걸 타면 된다. 하여튼 그래서 부분 개통을 내년 3월에 이제 처음으로 하고 한다. 네. 기다리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사실 지금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또 1시간 정도 걸려요. 지하철 타면 네. 원래 지금 지하철이 다닙니까? 지금 거기 뭐 그 지역은 바로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 네. 경의중앙선 파주가 맞아요. 있어요. 거기서부터 네. 해서 뭐 자주는 안 오는데 네. 그 열차의 네. 그 배차 간격이 그렇죠. 그게 이제 평소에 뭐 한 평일에는 한 15분에 한 대씩 정도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게 뭐 이제 개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탈 수 있는 거는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 운정에서부터 뭐 서울역까지인데 요게 이제 요금이 한 뭐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 한 4,000원대 중반. 오. 뭐 여기도 길이가 비슷하니까 한 4,000원대 중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광역버스 같은 것도 한 2,900원, 빨간색 버스 2,900원이고 뭐 도시철도나 이런 것도 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500, 600원 정도 삼성까지 오면 대충 한 5,000원 남짓 하겠네요. 비싸네요. 네, 삼성까지 하면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예. 2019년이니까 지금은 좀 더 올랐고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 뭐 서울역까지 왕복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는 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좀 비싼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뭐 서울 시민들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 예. 같은 이제 경기도에서 뭐 한 1시간 반 정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는 그래도 다만 편리하기만 하다면 네, 뭐 강남까지 20분 만에 가고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만 있다면 예. 뭐 충분히 5,000원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20분 만에 그리고 간다고. 요게 5,000원 다 지불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얼마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도 할인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 뭐 청년 같은 경우에 30%, 그다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20%, 뭐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에게는 50% 최대 뭐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GTX만 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예. 왜 지금 알뜰 교통카드 혹시 아세요? 그 뭐 자전거 타고 출발해서 지하철 타고 이게 오면 뭐 한 환승 할인해 주는 네, 거. 할인해 주는 그런 합니다.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게 이제 K패스인데 그 K패스를 통해서 할인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GTX도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 그 뭐 청년들은 한 30% 정도, 저소득층은 5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부분 개통이니까 네. 근처까지만 간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하철, 버스, 뭐 택시 하여튼 그렇게 환승해서 28년까지는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러면 20분 내로는 안 되겠네. 아니 그거 20분 그때 말한 20분은 뭐 예를 들어서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20분은 완전히 노선이 연결됐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안 되죠.
아, 서울역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려요? 서울역까지는 20분 안쪽으로 걸려요. 더 짧게 걸리겠죠? 그렇죠. 출발해서 도어 투 도어로. 아닙니다. 도어투도어로는 20분이 아니고 지하철역 딱 차가 와서 타서 타서. 아, 그렇죠, 당연히. 내릴 때까지. 당연히. 그 지하철 도어투도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은 한 시간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도 그러면 많이 줄어들긴 줄어드네요. 많이 어쨌든.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KTX처럼 서로 뒤통수 보고 탑니까? 아니면 지금 지하철처럼 서로 마주보고 탑니까? 예, 그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예. GTX라고 써 있고 네, GTX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겉모습은 KTX랑 비슷한데 문 열리는 건 지하철하고 비슷하네요. 아니에요. 문 열리는 건 KTX랑 똑같습니다. 지하철은 양쪽으로 열리잖아요. 예. 근데 얘는 한쪽으로만 열립니다.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이제 뭐 최대가 200km인데 200km까지는 안 갈 테고 한 180km로까지 밟을 수 있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식이다. 뭐 공기 저항도 줄이고 뭐 소리 그다음에 뭐 충격파 이런 걸 좀 흡수하기 위해서 문을 좀 다르게 했고요. 문은 모양이랑 문은 좀 다르지만 실내 보세요. 여기 실내 똑같네, 보시면 실내는. 네, 서로 마주 보게끔 돼 있습니다. 잠깐. 네. 그러면 입석도 있다는 뜻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요게 그 서울 지하철은 10개가 차량 10칸을 모아서 한 편을 만들잖아요. 예. 요 GTX 같은 경우에는 차량 8개를 묶어서 한 편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8개가 모여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한 1,100명 정도를 실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지하철하고 그럼 어떤 커요, 작아요? 똑같아요? 지하철보다 칸 수는 좀 작죠. 아니, 크기는 비슷해요. 한 칸의 크기는 비슷하다. 비슷하다. 예. 실내도 비슷하고. 실내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량 정도로 조금 근데 한 뭉탱이가 좀 적은 뭉탱이가 2개가 적죠. 두 량이 적죠. 근데 이제 크기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뭘 여쭤보시죠? 저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네. 입석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여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은 300개 정도입니다. 네. 한 700에서 800명 정도. 그러니까 정원의 100%를 태우면 1,100명인데 네. 그 1,100명 중에서 300명 정도는 앉아서 앉아가고 가고 나머지는 서서 가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저게 다른 나라에서도 개통되고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죠? 네. 네. 뭐 괜찮아요? 이렇게 서서 다녀도?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네. 이게 이제 최대 속도가 200까지 되는데 최대 아마 170, 80까지는 되는데 열차는 평균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표정 속도라 그러는데 이 GTX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km 정도로 달릴 겁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 다 서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험 운행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소음도 작고 그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는 달려도 이게 많이 섰다 뭐 아니면 포도를 많이 돌고 그런 게 좀 덜해서 GTX 직진으로 가잖아요. 직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흔들림이나 이런 게 적고 당연히 이제 그 일반 철도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속도가 30km거든요. 그거에 한 2~5배 정도 빨리 가는 건데 안전은 큰 문제가 없다. 뭐 영국에서도 이런 우리랑 매우 비슷한 크로스 레일인가 그런 걸 운영하는데 그것도 이제 서 있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뭐 출퇴근 시간에는 네. 지하철도 엄청 많이 타는데요. 네. 눌려서 타는데 여기도 네. 그렇게 저기도 그렇게 탈 수도 있어요? 네. 괜찮다는 거죠?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1,100명은 그냥 이론적으로 100% 이제 수송 정원이 1,100명. 네, 정원이 1,100명이고 실제로 타는 건 한 실제로는 한 130%까지 수용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옥철이네. 근데 출퇴근 시간에 뭐 9호선 같은 경우에 200% 되고 200% 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작역 같은 데서 한번 재보면 190%, 2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정원은 1,100명이지만 충분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 찰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조금 있어요. 이게 그 2026년 기준으로 이제 이 사업자들이 수요 예측을 한 게 있는데 잠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타는 인원을 추정한 게 있어요. 2026년에 요 운정역에서 하루 종일 기준으로 24,000명이 탑니다. 근데 그 24,000명이 열차를 탈 때 언제 제일 많이 타겠습니까? 출근 시간에. 주로 출퇴근 시간에 탈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24,000명이고 킨텍스 여기 이제 일산이잖아요. 일산이 한 11,000명 탑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곡역이라고 일산 지나자마자 있는데 여기도 한 2만 명 이상이 탑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량이 1,100명 정도 수송한다 그랬잖아요. 그 배차 간격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GTX는 출근 시간에는 8분의 1대,
출근 시간이 아니니까 7시부터 한 9시까지가 아닌 시간에는 15분에 한 대입니다. 보통 지하철하고 비슷한 아니죠. 아니, 보통 더 지하철은 이거보다 출퇴근 빠르죠. 시간에는 2, 3분에 한 대씩 있고 예. 뭐 길어야 10분 안쪽인데 이건 이제 더 띄엄띄엄 오는 네, 띄엄띄엄 있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가 이제 뭐 한 8분에서 10분 사이에 출퇴근 시간에 한 대씩 오는 거고 그 외의 시간에는 15분에 한 대 오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한 시간에 한 7대 정도가 이제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출근 시간에 타는 인원이 집중될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운정 킨텍스만 지나도 거의 정원까지는 다 찰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곡역이 특히 여기가 뭐 서해선, 뭐 3호선 뭐 등등등 해갖고 여기가 이제 그때 14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그 결과 나올 때 여기서 환승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5만 명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더 늘었잖아요. 운정역까지 늘어나고 그 위에 예. 이제 서해선도 지금 돌아다니고 하니까 5만 명 이상이 이제 환승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곡역 지나면 사실 그 뒤에는 타기 쉬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어이구야.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곡역 다음에 왜 창릉 신도시가 이제 지어지면서 거기 역이 하나 생기잖아요. 예. 여기 창릉 신도시 역이 생기고 연신내 이런 데서는 차는 왔는데 차는 왔는데 못할 수도 못 할 수도 있고 한 대 놓치면 뭐 좀 간격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와. 지금 혹시 출퇴근 시간에 9호선 이용해 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직주 근접입니다. 여기. 전 집이 매우 가깝습니다. 집이 없다 뿐이지 뭐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 대표님이 GTX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걸 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할 텐데 배차 간격을 좀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는 네.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배차 기간을 줄인 게 지금 8분이지 않습니까? 줄인다고 줄인 게 8분이고 네, 뭐 사업성이나 뭐 코끼리 열차입니까? 계속 붙어다니게.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이거 어떻게 게다가 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km 정도로 이제 달리니까 충분히 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리를 두고 달려야겠죠. 차량 사이에. 네. 그리고 아까 이 사람 많이 타는 것도 좀 문제인데 이 예. GTX가 제일 지금까지 이제 입길에 많이 올랐던 건 환승 이제 지하철역에서 탈 때까지가 여기 이제 이게 대심도라 그래서 깊은 지하에 있잖아요. 얼마나 내려가야 돼요? 참. 보통 40에서 60m 사이에 있답니다. 예, GTX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 정도 깊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잠깐 보실까요? 환승할 때 그럼 시간이 걸리나요? 네, 환승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타고 내릴 때 시간이 꽤 걸리는데 60m를 계단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려면 네. 엘리베이터로는 사람 많아서 못 내려갈 거고. 네. 네,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40m 이상 클 때는 현재 지하철인데요. 예. 이게 뭐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실측해쓴 자료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짧게 걸리더라고요. 한 4분에서 4분. 최대 7분 정도 걸리는데 예. 그 여기 GTX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국토부 쪽에서 한 5분 정도면 이제 입구에서 지하철역 플랫폼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예. 그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막힌 뭐 그렇지. 갑자기 몰릴 때가 제일 문제인데 뭐 대량 수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랑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잘 될지도 약간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지하철이 이제 뭐 타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플랫폼 쪽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5분 내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GTX 지하철에. 네. 그래도 5분 동안 내려가. 네. 5분에서 뭐 7분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예. 배차 간격이 15분이라면서요. 8분. 8분에서 출퇴근 15분. 시간은 8분. 그러면 출퇴근 8분이면 평균 4분 기다리겠죠. 평균 뭐 4분 이렇게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도 무조건 한 10분, 20분 이 정도는 걸린다는 뜻이네. 그 정도 한 걸릴 20분은 거고요. 잡고 가야 되겠네. 네. 지하철 내가 도착해서도 네. 지하철 탈 때까지 10분 평균 10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환승하는 건 또 조금 다른 얘기고 그건 예. 이제 지하철 입구에서 플랫폼까지고 환승하는 길이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역에 처음에 그때 공항철도 생겼을 때 진짜 한 10분 이상 걸어갔던 기억들 나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신도시에서 예. 이제 사시는 분들이 예. 이거 GTX 타려면 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물론 아직 다른 B나 C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 전이라서 예. 아직 환승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건 아닌데 여튼 지금 여기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든지 자기 차를 끌고 오든지 해서 여기에 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신도시는 저는 살아봐서 아는데 이 대중교통이 되게 불편합니다.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운정역까지 네. 다들 자전거 대중교통이 잘 타고 없고. 오든 자가용 타고 오든 네. 뭐 그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대중교통도 잘 안 갖춰져 있고 예. 특히 이 역 근처에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어서 자동차 주차장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주차 시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요. 뭐 지자체가 나중에 여기 들어서면 대규모 환승센터도 만들고 거기 이제 주차장도 충분히 만들다고 하긴 하는데 예. 뭐 지금까지는 그냥 GTX 건설하는 데 거의 집중돼 있어서 그 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지금 예. 세종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세종시의 그 KTX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는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차를 끌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주차를 못 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 저기는 주차를 해도 네. 늦게 오거나 밀려 있으면 네. 차 대고 네. 저기까지 걸어오는데 또 네. 한참 걸리겠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이런 주차화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20분에 30분에 주파를 하려면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끌고 왔는데 예. 잘 안 돼. 설 수가 없어. 그럼 대중교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경기도권의 대중교통 버스 수단이 좀 늦고 서울보다 배차 간격이 되게 길어요. 예. 뭐 보통 짧게는 10분, 15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그 지하철 타는 시간은 20분인데 예. 집에서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시간이 그게 한 10분? 그게 한 2, 30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가는데도 한 2, 30분 버스 타고 걸리겠지. 가야 될 거 아니야. 15분 정도는. 버스 기다려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20분 만에 도착했는데 내려가는데 10분 걸리지. 그럼 그 시간만 30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시간 걸리는 거네요. 나올 때 서울까지. 10분 걸리고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하철 타는 시간은 20분인데 야. 총 이제 가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막 뭐 강남까지 20분 만에 주파한다는 정말 파워풀한 그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조금 퀘션이 드는 거죠. 그래요. 네. 아니, 당연히 집에서 그 GTX역 입구까지 오는 것까지야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 포함해서 20분 안에 주파해드리겠습니다는 원래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지만 네. 그 중요한 건 거기까지 잘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준비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없다. 그게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를 많이 하세요. 근데 걱정입니다. 즉 예를 들면 GTX 역이 있으면 대곡역이든 네. 운정역이든 네, 그 GTX 역 근처 땅은 그야말로 금싸라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는 바로 직주근접 아파트 지으면 뭐 급등하는 아파트니까 예. 집이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데 대로 주차 공간도 거기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주차장이 쉽지가 주차장 않아요. 땅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킨텍스역 같은 경우 이제 일산 킨텍스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내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예. 그 GTX역은 사실 지하 공간밖에 없잖아요. 예. 역사가 위로 안 나오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하에다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긴 하는데 저거 넣었다 뺐는데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전동식은. GTX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아파트가 네. 대박입니까? 대박이 날 겁니다. 아마. 네. 이미 동탄역 롯데캐슬은 그래서 대박이 나고 있죠. 그럴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뭐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 GTX의 롤 모델이 영국 그 크로스레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엘리자베스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라인이 생겼을 때 그 주변에 그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해요. 예.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현상들이 사실 벌어졌는데 요거를 보여드릴까요? 동탄역 진짜 역세권이 중요해져. 여기 이제 말씀하신 동탄역 롯데캐슬인데 네. 어디가요? 분홍색이 빨강색이? 여기가요. 지금 예. 제가 지금 노란 아, 네. 요 동탄역이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걸려요? 뭐 붙어 있어요. 완전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역 바로 옆입니다. 문 열고 나면 지하철 지나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 여기가 단지니까 지하철역이거든요. 네. 요게 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50m? 네, 뭐 그 정도 거리. 50m?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이건 호가지만 매매가 50m면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럼 그것도 가능한 알았어! 수준이지. 된다고요? 그것도 가능한 수준이지. 아파트 단지에서. 어.
아니 얼마 가까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깝게 저 정도면. 제가 여기 밑에 거리 표시를 해뒀는데 네. 여기 집값은 이제 17억이고요. 예. 요게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비슷한 평수는 10억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꽤 나죠. 물론 여기가 약간 더 신식이기도 하고 입지가 여기 가까우니까 그렇긴 한데 동탄 같은 경우에 GTX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1, 2년 사이 조정을 받았는데 요 동탄역에서 멀면 멀수록 조정이 많고 조정을 세게 받고 여기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정을 받는데 덜 받고 나중에 이제 뭐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는 역 가까운 곳들이 훨씬 더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주차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구도가 확실히 되겠네요. 이게 GTX를 교통혁명이라고 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 신도시에 좀 쾌적한 단독주택 같은데 이제 널리 퍼져서 살면서 뭐 평소에는 좀 여유 있게 살다가 차 타고 10분 만에 주차장 가서 차 대고 10분 만에 가서 20분 타고 가면 뭐 한 4, 50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GTX 효과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기반 시설, 역사 근처에 주차장이 잘 마련이 안 되면 사실 힘들 수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 역사 주차장이.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안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나 저는 자전거 타고 10분 안쪽인 곳까지도 어떻게든 되겠다. 될 것 같다. 근데 차를 타고 와야 되면 주차할 공간이 아마 안 만들어질 겁니다. 네, 만들어지기가 힘들겠죠. 근데 자전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우리나라가. 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역까지 많이 갔는데 11월부터 4월까지 못 다닙니다. 얼굴 표정 11, 12, 한맺힌 얼굴. 11, 12, 1, 2, 3, 4. 네. 1년에 반이 못 다니네요, 자전거. 네. 더워서 못 다니고 추워서 못 다니고 여름에 비 와서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아주 GTX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건 뭐 당연히 그 역 근처에 걸어 다녀야 되겠네요.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고 이런 시설이 그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지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옆으로 온기가 퍼지겠죠.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이게 사실 서울 집값 잡는 그런 효과가 있으려면 그 역 주변에 고밀 개발도 하고 거기 이제 많이 사시면 좋을 거잖아요. 고밀 개발도 하면서 동시에 그 주변에 그 역 주변에 이제 대중교통 혹은 뭐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춰줘야 되지 역만 깐다고 해서 그게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나중에라도 주차장 만들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부지가 이미 확보하기가 어려운 차라리 상황이다. 주차장 만들 부지에 말씀하신 대로 고밀도 개발을 해서 50층짜리 여러 개 박아 놔야 되고 그 외곽에서 외곽까지는 거의 뭐 24시간 코끼리 열차 다녀야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신도시의 어떤 집값 잡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면 뭐 굳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굉장히 양극화가 되겠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동탄에 바로 옆에 GTX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냐, 조금 떨어져 있는 데냐는 천지 차이겠네. 그 집값들이 다 그래요. 여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일산 지역의 집값인데요. 여기가 킨텍스역이고 뭐 일산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여기가 12억 정도 하고 여기 뒤에는 뭐 구축이긴 해도 가격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운정역인데 운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GTX에서 가까운 곳들은 평당가가 훨씬 비싸죠. 얼마입니까? 저 7.3억이 국민주택 평형이에요? 네. 요게 이제 연식이 좀 있긴 해요. 여기가 2010년대에 지어진 건데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최근에 2019년, 20년 이렇게 지어진 거. 운정역은 저 GTX역 주변을 다 공원 녹지로 만들었네요. 아니 여기 저게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옵니다. 공원 녹지에? 아니 그 옆에 공원 녹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공동주택들이 쫙 들어옵니다. 거기에? 네, 최근에 여기 써 있긴 하네요. 노랗게. 네, 이거 최근에 여기 어디 한 곳이 분양을 했는데 뭐 하여튼 엄청 많이 몰렸어요. 100대 1인가? 뭐 최근에 분양 잘 안 되는데도 GTX 가까이 있는 곳에 분양한 곳이 되겠네요. 네. 운정이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타면 일단 앉아가죠. 그건 좋네. 그러니까 어정쩡한 일산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운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공역 지나서 타면은 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역세권이라면 오히려 운정 역세권 차라리 제일 끝이 낫다. 네, 그렇죠. 어차피 길 가면 해봐야 뭐 2분밖에 더 탑니까? 2, 3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앉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오늘 하루만 출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차피 베드타운이라면 네. 오히려 외곽으로 이사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택근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재택근무를. 정말요? 네. 그래야 뭐 집값도 좀 잡히고 그렇지. 네. 안승찬 대표는 다들 재택근무 하라고 하고 네. 회사를 집처럼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생각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시고 전화를 자주 하시죠. 집이냐?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 네. 게 또 있군요. 또 뭐 알아낸 것도 없어요? 18개가 환승 한 개. 가격, 환승 요금 가격도 얘기해 가격은 주셨고. 대충 뭐 한 5,000원. 5,000원 정도 얘기해 입석도 주셨고. 되고 실제로 타는 거리는 20분이면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 역 입구에서 들어가는 데까지 한 10분 걸릴 것 같다. 타는 데까지. 네. 요금이 좀 달라지는 거죠, 계속? 한 번 정해지면 네.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물가를 반영하는데 어. 뭐 매년 조정하는 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네. 반영해서 올린다. 네. 입석도 있고 많이 탄다. 네. 많이 탈 가능성이 꽤 높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하나가 많이 타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으면 예. 이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차를 사든지 가격을 좀 조정을 해서 아이, 배차를 더 해야지. 네, 비싸게 만들면.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택시 요금입니까? 택시 대란이라고 밤에 택시 안 잡힌다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가지고 네. 사람들을 못 타게 만들어서 그래서 택시 대란은 풀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민자 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네.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아, 그럼 더 많이 이용할 텐데. 수익률만큼만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지옥철 비슷하게 갈 거는 확실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이 아예 처음에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거나 혹은 엄청나게 많거나 어중간한 건 없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을 잡을 묘수가 될 것 같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이 하나에 몰려 있어서 그런데 그걸 잘 분산시키면 출근 시간 자체도 좀 분산시키자. 그럼요. 출근 시간을 좀 분산시키면 그래서 안승찬 대표는 매일 6시에 출근하라고 그럽니다. 새벽에. 분산해서 와라. 왜 맨날 그렇게 다들 출근하는 9시에 맞추려고 그러냐. 분산해서 여유 있게 6시에 여유 있게 와라. 나올 수 있지 않냐. 참. 네, 장성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